안녕하세요, 기은이은입니다. 네, 지금 벌써 세 번째로 찍고 있거든요. 지금 스스로에게 많이 화가 난 상태예요. 네, 여튼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께서 진짜 많이 궁금해하셨던 워킹 홀리데이 Q&A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유튜브 커뮤니티, 인스타 스토리에서도 질문을 받았는데 무려 150분에게서 저한테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예상치도 못하게 너무 많이 궁금해하셔서 저도 좀 깜짝 놀랐거든요. 네, 질문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지금 마음 안정해서 지금 고슴도치 한 마리 데려야겠습니다. 혹시나 제 채널을 처음 오신 분들께 저를 소개해드리자면요. 저는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작년 9월에 가서 올해 4월 말쯤에 입국을 했습니다. 고소일자 때문에. 사실 저는 농장에서의 생활을 많이 했지 시티에서의 생활은 코로나 때문에 거의 아무것도 못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냥 그랬던 워홀러였습니다. 이 영상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면요. 1편, 2편으로 나눌 것 같아요. 이번 편은 기은이의 워홀편, 주관적인 경험담이나 저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할 것 같고요. 그 다음 편은 이제 객관적인 정보들, 워홀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꿀팁 이런 거나 정보들 많이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또 이 Q&A 영상을 보기 전에 앞서서 이거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주관적인 생각이나 경험담을 얘기해드린 거기 때문에 제 답변이 절대적인 정답이다, 절대적인 워홀을 뭐 판단하는 척도 이런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냥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드리기 위한 답변이니까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 공부 미리미리 좀 해서 잘하자. 이제 본격적으로 Q&A 1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질문이 제일 많았어요. 워홀 왜 갔나요? 저는 사실 워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언니가 워홀을 간다고 했을 때도 왜 가는 거야? 취업이나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죠. 제가 며칠 전에 또 제가 썼던 일기를 봤거든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은 워홀이랑 안 맞는다라고 써놨더라고요. 자식 변했네? 막 이러면서 하여튼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왜 워홀을 갑자기 가게 되었냐. 사실 온이랑 제가 워홀을 같이 왔잖아요. 온이는 원래 워홀을 몇 년 전부터 가야겠다라고 이미 생각을 해놓았던 상태였어요. 근데 마침 저희 언니도 2017년에 워홀을 갔다 왔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랑 온이, 언니 이렇게 세 명이서 만나서 논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옆에서 얘기를 듣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래 나도 좀 가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일 결정적이었던 한 방은 워홀 끝나고 우리 다 같이 남미여행 갈래?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남미여행 대박이다. 원래 남미여행 이런 거 가기 힘들잖아요. 근데 뭔가 흔치 않은 기회인데 친구랑 또 같이 가기 힘들잖아요. 요즘 뭔가 시간 이렇게 맞추고 막 힘드니까. 언니랑 가면 진짜 재밌을 것 같다 해서 결국은 남미여행을 가고 싶어서 호주 워홀을 가게 된 이런 이상하게 된 스토리인데요. 옆에서 이렇게 귀 팔랑팔랑 하던 참에 가게 되었다라는 이상한 계기가 또 있나? 그리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중에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나이 다 차고 나서 워홀 비자를 받을 수도 없는 나이가 되면 나중에 진짜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뭔가 나중에 안 가면 후회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워홀을 가게 되었습니다. 영어권 나라 다른 것도 있는데 굳이 호주를 선택한 이유는 뭔가요?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 때문도 있고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 개인적인 이유는 저희 언니가 호주로 워홀을 갔었기 때문에 일단 워홀 국가로서 호주가 좀 친숙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서 팁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쉽게 알려 했죠. 네, 그런 게 좀 있었고요. 다른 외부적인 요인은 일단 호주 워홀은 엔간에서 99.98%는 비자를 다 승인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자를 승인이 되기 쉽지 않다. 랜덤이다. 몇천 명만 뽑는다.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워홀을 갈 수 있고 없고에 대한 불안전성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가려면 100% 가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매달려야 돼? 저를 100% 받아줄 수 있다고 하는 호주로 선택을 하게 됐죠. 그 다음에 호주가 남반구니까 계절감이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겨울일 때 여름이고 우리나라 겨울일 때 여름이고 우리나라 여름일 때 겨울이고 그런 게 좀 매력적으로 끌렸고 자연 풍경 이런 게 좀 많이 끌렸습니다. 그래서 호주를 선택하게 됐어요. 워홀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충동적으로 가긴 했지만 어쨌든 목적은 있었죠. 네, 1000만 원을 벌어오자 이게 목표였어요. 처음에 1000만 원 벌어와서 한국 와서 독립해서 살 보증금을 벌어오자 그런 게 목표였는데 사이를 싸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1000만 원을 못 벌 거라는 그런 걸 자연스럽게 직감으로 깨닫고 말았죠. 가자마자 뭐 1000만 원에 대한 목표는 좌절이 됐고요. 결국은 경험이죠. 네, 언제 제가 또 여기 와서 살겠냐 이런 생각으로 딩가딩가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세컨 땄는데 다시 호주로 갈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지금의 저는 일단 지금의 저는 한국 생활이 너무 만족스럽고 호주 워홀에 다시 갈 생각 없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다른 나라로 워홀 갈 생각이 있나요? 저는 진짜 전혀 없습니다. 이제 티 워홀은 제대로 안 겪어봤지만 뭔가 다 겪은 기분이에요. 난 너무 고생할 만큼 고생했다 생각을 했고 더 이상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이 정도면 진짜 많이 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누가 고생 좋아하겠어요, 그쵸? 고생 진짜 못해요. 저 못하겠어요. 근데 지금 다른 나라로도 뭘 가고 싶지 않지만 갑자기 신이 나타나서 기은아 너 뭘 안 가면 너 죽여버릴 거야. 살인 예고를 한다면 저는 이제 지금 당장 생각나는 나라는 영국이 제일 생각이 납니다. 여행 갔었을 때 영국이 좀 많이 좋았던 기억이 있고 런던에 대한 로망이 좀 있어요. 그다음에 떠오른 데는 캐나다인데 캐나다라는 나라가 좋아서 가고 싶다는 게 아니라 캐나다에 가면 미국 여행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캐나다 워홀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캐나다를 가고 싶어요. 그다음 워홀 중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점 이거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지역 이동입니다. 저도 떠나고 이거는 정말 신의 한 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역 이동에 관한 썰이 궁금하시다면 이쪽으로 보시면 농장 가신 분들은 진짜 작물과 시기 잘 알아보고 가셔야 돼요. 지역이랑 이런 거를. 역시 철저한 준비만이 답인데 또 헐레벌레 가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네요. 워홀을 통해 얻은 것은 이런 묵직한 질문들은 약간 뒤로 빼볼까요? 다음 카테고리는 나이, 시기, 혼자 워홀 이런 거에 관련돼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 후 또는 대학교 휴학하고 등등 몇 살 때 가시는 걸 가장 추천하시나요? 워홀은 인생에 있어서 이 시기에 가면 좋겠다 하는 시기가 있나요? 이 시기에 대한 질문을 진짜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정답은 없습니다. 또 이런 애매모호한 답한다고 싫어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정말 정답이 없다 생각해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답은 내가 가고 싶을 때.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나 스스로 믿는 구석이 있을 때 가고 싶을 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내 힘으로 해낼 수 있다고 확신이 들었을 때 워홀 국가 갔을 때의 일이나 워홀을 갔다 오고 나서의 감당은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막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워홀 그냥 진짜 완전 어렸을 때 한번 갔다 오볼걸 이런 생각을 했었다가 그때까지는 제가 약간 삶에 대한 스킬이 많이 부족하고 사람에 대한 스킬이 부족하고 어리니까 좀 노련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딱 지금 이 시기에 가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워홀을 준비할 돈 좀 벌다가 간 케이스입니다. 근데 또 아주 어렸을 때 만약에 제가 갔잖아요. 그러면 또 얘기가 달랐을 거예요. 그때 어렸을 때 미리 와가지고 나를 성장하는데 좋은 경험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죠. 하여튼 여러분 자기 스스로 믿는 구석이 있을 때 가고 싶을 때 그때 가면 되는 것 같아요. 나이와 상관없나요? 인생에서 한 번쯤 괜찮은 경험인가요? 네, 저는 그렇다 생각합니다. 나이에 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나 너무 늦지 않나? 나 너무 나이 많이 먹고 막 철없는 일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일탈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가보니까 나만의 이야기 아니더라고요. 이 질문도 많았어요. 30살 다 돼서 막차 탄 워홀로 만나요? 진짜 30대 분들 되게 많이 봤어요. 야 나만 30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농장 생활을 기반으로 얘기하자면 농장에서는 30대 분들도 진짜 많이 봤다는 거. 워홀에서 만난 평균 연령이 궁금해요. 20대 중후반이 제일 많았어요. 20대 초반은 진짜 많이 못 봤어요. 막 20살, 21살 거의 없고요. 30대가 있는 비율이 20대 극초반의 비율보다 훨씬 많았어요. 워홀 가서 워홀 하시는 분들 중 제 연장량 나이는 몇 살이었나요? 가물가물한데 세컨 비자도 따시고 막 서드 비자도 따시고 막 이래서 33살? 막 이 정도도 봤던 것 같아요. 나이와 상관없나요? 결론은 그냥 본인 후회하시기 싫으면 진짜 솔직히 1년 다 채울 필요 있나요? 저처럼 8개월만 갔다 와도 되고 그것도 인생 경험이잖아요. 회사 퇴사하시고 오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도 큰 결정 내리고 오신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만족스러워 하시고 내가 왜 이 나이 먹고 이렇게 하지? 이런 짧은 현타의 순간에 안 겪진 않으셨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트라이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본인이 마음이 끌린 대로 살아야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짧게 100일 갔다 와도 되고 반년 갔다 와도 되고. 도피성 워홀은 언젠가 후회할 거라 생각하나요? 도피성 워홀도 하시는 분들 좀 봤죠? 한국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한국에서의 생활을 도피하는 것보다는 워홀도 또 다른 도전이라 생각하거든요. 도피성 워홀이라고 해서 그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참 우리나라라는 사회가 진짜 졸업하고 나서의 공백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잖아요.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워홀 시기가 언제가 적절한가요? 했는데 믿는 구석이 있을 때 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도피성 워홀이 어떻게 보면 믿는 구석이 없는데 그냥 진짜 도피하러 가는 거잖아요. 이것도 어렵네. 모르겠어요.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저는 도피성 워홀이 일단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 인생이니까 자기 알아서 살아야 되니까 이거는 너무 어렵다.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혼자 가는 게 낫나요? 친구랑 가는 게 낫나요? 혼자 워홀에 대한 질문도 진짜 많았는데요. 대기업상 이제 워홀러들의 비율 중에 혼자 워홀 온 사람들이 반, 친구나 같이 온 사람 반
이렇게 있었어요. 그 말은 즉슨 혼자 온 사람들이 진짜 많다는 소리죠. 혼자 와서 잘 적응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고요. 농장 같은 경우에는 쉽게 친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같이 살고 같이 일하면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시티에서 산다면 좀 친해지는 경우가 좀 적긴 해요. 왜냐하면 시티의 대부분 쉐어하우스의 분위기가 좀 개인적인 분위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다 감수하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자 혼자 워홀 위험하지 않나요? 바깥에 혼자 밤에 막 돌아다니는 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걸 떠나서 여자 혼자 워홀 온 분들 많고요.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간 분들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네, 다음 카테고리 영어입니다. 영어에 관한 질문도 진짜 엄청나게 많이 받았죠. 일단 첫 번째, 처음 갔을 때 영어 실력 어땠나요? 말을 잊지 못하는, 물건 사거나 뭐 음식 시키는 그런 여행 영어 정도? 여행 일상회화 정도? 말도 못해. 게다가 특히 그 호주 악센트 되게 특이하다고 하잖아요. 게다가 처음부터 간 곳이 시골이었잖아요. 충격적이었습니다. 나 듣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알아듣기조차 힘든 상황이었어요, 저는. 그러면 영어 회화 공부 따로 했나요? 네, 했죠. 우리 캔블리라도 공부를 하고. 근데 이거는 솔직히 농장 가서는 영어를 창하게 못해도 돼요. 네? 나 여러분 나 지금 밥 안 먹고 얘기해서 힘들거든요. 잠깐만 좀 쉬다 할게요. 잠깐만요. 처음 갔을 때 영어 실력은 그랬는데 그러면 워홀 가서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까지 향상되었나요? 호주엔 비행기 타기 전보다는 잘한다고 확실히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영어가 확실히 친숙해졌고 관심이 많이 늘었고 직접 살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고 이건 TMI인데 제가 사실 영어를 잘했었어요. 여러분 과거형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영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같이 있다 보니까 잊고 있었던 그 옛날에 수능 문법 머리에서 갑자기 오랜만에 오면서 가끔 가다가 꿈 영어로 꿀 때도 있고 그런 적은 있었어요. 그리고 리스닝이 진짜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드라마 같은 거 봐도 리스닝이 하나도 안 들렸거든요. 그냥 그 단어도 포착을 못하는 정도였는데 근데 계속 콘텐츠나 이런 거를 계속 보다 보니까 대충은 알아들어요. 정확히 문장의 모든 단어들을 다 듣지 못해도 이런 맥락으로 지금 대충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런 건 캐치가 가능한 정도로 됐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 워홀 가면 뿅 하고 영어를 잘한다 이 소리가 아니라 내가 워홀 가서 얼마나 영어에 관심을 가지게 돼서 얼마나 영어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결국은 스스로의 노력도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영어의 0도 몰라도 살아남을 수 있나요? 영어 1도 몰라도 살 수는 있어요. 혼자서 살 수 있어요. 구글 번역기 돌리면 되죠. 어떻게든 살 수는 있어요. 진짜 살 수는 있는데 본인은 불편하고 본인은 제약이 많이 가죠. 반대로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일을 오시는 외국인 노동자분들 중에서 한국어 하나도 못하고 스스로의 자율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경험할 수 있는 폭이 좁다고 생각해요. 진짜 1, 2, 3도 못 읽는다. 그 정도면 진짜 많이 힘들겠죠. 진짜 많이 힘들 거예요. 물론은 영어 공부 미리미리 좀 해서 잘하자. 네, 그 다음 기타 질문입니다. 한국 대 호주 어디가 더 좋나요? 장단점이 다 있는데 지금은 저는 한국이 더 좋습니다. 호주는 그리운 정도지. 호주에서 평생 살래? 괜찮은데? 한국은 일단 내가 자국민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내 국가다, 내가 이방인이 아니다라는 점이 제일 좋고 가족들 다 같이 살 수 있는 거 그런 게 좋고 호주는 약간 여유 있는 저녁이 있는 삶 이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인종차별 당한 적 있나요? 한두 번이겠어요? 엄청 많죠. 전 좀 많이 당했어요. 저는 어딜 가도 당하거든요. 제일 기억에 남는 인종차별은 친구들이랑 같이 길가 걸어가고 있는데 차 타고 가는 사람이 엄청 세게 저희 옆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가는 거예요. 완전 어리 나갔었죠. 손가락 욕도 하면서 가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 지나려는데 초록불 되자마자 일반적인 속도로 걸어가는데 저희 왜 빨리 안 가냐고 막 소리 지르는 거 아줌마가 차 타고 있는 아줌마가 우리가 뭐 누워서 굴러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걸어가는 건데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동양인이라서 만만하니까 코로나 이제 한참 심해졌을 때 길 가고 있는데 비닐장갑도 끼고 마스크도 끼고 그런 백인 노인 할아버지였는데 딱 길에서 마주치는 순간 갑자기 막 옆으로 지나가면 되는데 우리 막 이러는 거예요. 되게 우리를 바이러스 취급하는 듯한 그런 제스처를 취하곤 했죠. 징하게 많이 당했습니다. 저는. 호주 한 달 살이 어떨까요? 집값이랑 물가 생각해서. 저는 호주 한 달 살이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막 시드니 이런 데 가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멜버른 한 달 살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꿀팁 제가 생각해본 거는 이런 거 한 달 살이 할 때 에어비앤비나 아니면 호스텔 이런 데에서 예약을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여기서 직접 살다 보니까 한인 호주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 데에서 단기 쉐어를 구하더라고요. 그런 데에서 방을 잡으면 훨씬 저렴하게 묵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호주에 잘생긴 사람 많나요? 기억나는 빈도는 좀 잦은 것 같습니다.
고작 8개월 갔다 왔는데 이 사람 레전드였어 했던 사람 한 3-4명 봤다는 것 같아요. 진짜 레전드였습니다. 진짜 짜릿했어. 그 다음에 부당한 일을 당한 적이 있나요? 저는 부당한 일을 딱히 당하진 않았는데 주변에 있었던 일 보면 어딜 가든 사기꾼 조심해야 돼요. 어느 분이 지역 이동을 해서 이사를 왔는데 미리 인스펙션이나 이런 거 보고 집이 너무 괜찮은데 가격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입주가 3주 뒤인가 4주 뒤래요. 입주인이 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까지 미리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펙션까지 보고 했으니까 그 집주인까지 봤으니까 아무런 의심 없이 입금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사기를 당한 사람이 거의 20여 명이 넘었던 거죠. 이제 그 사람은 그러고 한국으로 튀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경찰에 다 같이 신고를 하러 막 가고 이랬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된 것 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상했던 거랑 많이 달랐던 부분? 그냥 생각지도 못했던 거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한 집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걸 생각을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왜 생각을 못했지? 제가 처음 갔던 집이 좀 많이 열악하긴 했어요. 한 집에서 10명이서 살았는데 8명이서 화장실을 공유했었어요. 진짜 미쳤죠. 변기실이랑 샤워실 따로 분리되어 있긴 했는데 근데 또 어찌 또 다들 살긴 살았어요. 근데 하여튼 북적이는 집에서 나만의 개인 시간 없이 한다는 게 상당히 많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 게 좀 근데 뭐 본인이 자금만 있다면 독방을 쓸 수도 있어요. 선글라스 정보 이것도 진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바로 이 선글라스인데요. 이거 예쁘지 않나요? 이거 예쁘죠? 괜찮죠? 제 생각해도 잘 샀어요. 여기 브랜드는 바로 없습니다. 아쉽게도 여러분한테 비싼 척 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로 브랜드 선글라스가 아니에요. 베트남의 달랏이라는 도시에서 길거리에서 그냥 산 거예요. 그냥 싼마이로 한국 돈 4,500원 주고 예뻐서 산 거예요. 기분 내려고. 근데 막상 햇빛을 쳐다보니까 별로 눈도 안 시리더라고요. 뭐 실질적인 기능은 없겠지만 그냥 멋으로 예뻐서 가져갔는데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이제 아까 빼놨던 무거운 질문들 이거 다시 얘기해 볼게요. 워홀을 통해 얻은 것은 호주 지방 8kg를 얻었고 그 다음에 오니와의 우정 깊게 딥하게 나왔죠. 딥하게 오니랑 알고 지낸 시간들이 꽤나 길었다 생각했는데 그 기간들을 함축했던 것보다 8개월 동안 같이 진짜 24시간 붙어 지나면서 나눴던 그런 시간들이 정말 깊어졌죠. 워홀을 통해 배운 것, 깨달은 것들. 근데 이거는 워홀 100일차 때 이미 너무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때 생각했던 거에서 더 추가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뻔한 얘기인데 살까 되게 와닿았던 그런 것들이 좀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말자. 지나가면 개고생이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진짜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걸 이번에 입국하면서 정말 제대로 깨달았고요. 진짜 삼시세끼 밥 해먹기 너무 힘들다. 근데 그 와중에 8kg를 찌어왔다. 그래서 나 자신 너무 대단하다. 그러면 워홀 갔다 오고 나서 가치관 같은 게 변한 게 있나요? 일단 첫 번째로 변한 거는 제 개인적으로 인간관계를 대하는 그런 태도가 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저랑 안 맞는다라는 사람이 있었으면 저는 가차없이 연을 끊곤 했습니다. 이 사람을 다시는 평생 안 보겠지라는 생각으로 차단 이런 거 하고 그랬는데 여기 호주 오고 나니까 세상이 너무 좁아서 다시 얼굴을 볼 수도 있거나 아니면 건너 아는 사이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끝 마무리는 나중에 다시 봤을 때 얼굴을 붉히고 볼 정도는 안 되겠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인간관계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좀 더 성숙해진 걸 좀 배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뀐 거는 조금 세상을 바라보는 거에 있어서 여유로워지고 덜 조급해진 거. 뭘 갔다 온다고 그렇게 인생이 막 큰일 나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전에는 좀 조급하게 부랴부랴 하는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예전에 비해서 좀 더 여유를 찾은 그런 스타일이 되었다. 네! 여기까지 텐션 떨어진 거 보였나요? 텐션 살리기 너무 힘들다. 여튼 여기까지 1편에서 제가 준비했던 제 개인 주관적인 생각들 정리편이었고요. 그 다음 2편에서 어떤 거를 얘기해드릴지 미리 떡밥을 좀 던져드려보자면 2편 객관적 정보 꿀팁편에서는 정확히 제가 얼마나 세이빙했는지 센트 단위로 알려드릴 거고요. 이것도 되게 궁금하신 분들 많다고 지금 제가 들었거든요. 여기까지 워홀 Q&A 1편이었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던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